이 종목은 대체 외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뭐 올라가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긴 한데요.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 볼까요? 아주 선방하죠. 오늘 뭐 시장 고려한다면 아주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뭐 진작부터 좋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연초부터요. 올 매 분기마다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이런 시장에서도 들립니다. 지난해 4분기 깜짝 실적 내놨고 이제 올해는 더 놀랄만한 실적이라는 건데 이 파이프라인은 상당히 탄탄하잖아요. 허주마도 그렇고 램시마, 트룩시마 같은 경우 특히 미국으로 향하는 수출 물량이 지난해에 대비해서 거의 더블로 늘어났기 때문에 실적이 담보되고 있다는 겁니다. 67,300원 버티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먼저 보고 가고요. 금 관련주들 한번 챙겨볼까요? 금 가격이 아주 날개를 달고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관련한 종목들은 흐름이 어떨까라는 시각들이 나와요. 온스당 지금 1,700달러 선까지 올라섰죠. 3주도 채 되지 않아서 그때 1,600달러를 돌파한 지 3주도 채 되지 않아서 이렇게나 뛰어오른 겁니다. 이렇다 보니 혹시 금과 관련한 ETF로 가야 될까? 혹은 금 관련한 현물 시장에 관련한 종목들로 봐야 될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금 관련주들도 한번 눈여겨볼까요? 그중에서는 엘컴텍이 지금 8% 급등을 보여주고 있네요. 한국전력 보겠습니다. 이거는 전략을 좀 챙겨보도록 할게요. 장 초반부터 혼자 빨간불인 거죠. 그리고 지금 웬일인가요? 시장 대비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죠. 지금 7%대 강세. 그렇게 못 간다라고 얘기를 했던 종목 가운데 대표적인 하나인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 튀어오릅니다. 왜? 유가 하락이 한국전력 실적을 끌어올려줄 거라고 합니다. 어떤 스토리인 것인지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코로나19 관련주들 너무너무나 이제 많아졌고 이제 어떤 것이 오긴가 이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코로나19로 관련해서 실적이 나올 만한 종목들 쪽으로 집중되고 있는데 시세는 결국은 또 상한가로 직행하고 말았네요. 지난해 금요일도 상한가 기록이었잖아요. 진단 키트를 만들어서 유럽 시장으로도 수출하고 각국으로도 주문 물량이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 되어버렸고요. 관련주들 그 외에도 백신, 진단 시약 관련주들 빨간불을 켜고 있긴 한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을요. 시장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앞서서 좀 비관적인 전망을 듣고 왔습니다만 또 다른 전문가의 시각도 좀 챙겨볼까 해요. 지금 현재는 어쩜 낙폭 그 퍼센트율도 똑같습니다. 4.19% 각각 떨어지고 있는 양지수인데요. 어떻게 봐야 될지 체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유한다증권 영업부 박우경 차장과 함께 말씀 나눠볼게요.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장이 무너지는 걸 네. 이거 보고 있자니 참 괴롭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말씀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차장님이 보시기에도 당분간은 좀 힘겨울 것 같나요? 어떻습니까? 당분간은 좀 힘겨울 것 같습니다. 좀 힘겨울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주가 상황이 너무 안 좋고 미국에 대한 버블론이 있는데 때마침 코로나 사태 이후로 빵 주식들, 성장주 종목들이 미국부터 먼저 빠지기 시작하고 우리나라도 코로나 사태 이후로 주가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톱탑들이 좀 빠지면서 IT 관련주 상당히 좀 높게 올라갔던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나고 있는 현상들인데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앞서서 이제 방송에서 했었던 전문가가 말처럼 향후에 이제 코로나 사태에 의한 이후에 이제 실적들이 제대로 된 기능을 좀 기업들이 못하고 나면은 다시 한 번의 그런 서브프라임이나 IMF까지의 그런 주가에 대한 급격한 공포들이 다시 올 것 같고 네. 하나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누구나 그 각국의 그 중앙은행이라든가 각국 정상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공조적인 그 경기 부양책을 동시다발적으로 써서 돈의 힘으로 다시 한번 주가는 바닥을 찍고서 올라간다라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로 저희가 시장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1950포인트, 내일 하락이 만약에 미국장에 대해서 내일 하락은 시초가로 나올 수는 있겠죠.
그렇게는 나올 수는 있겠으나 이제 앞서서 이제 부정적인 그런 시장에 대한 뷰들을 좀 봤다면은 그나마 조금은 이제 긍정적인 그 포인트를 좀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본다면은 네. 위안화에 대한 그 움직임, 역의 환율 위안화에 대한 움직임이 아직까지도 이제 7위안에서의 그런 큰 폭의 약세를 좀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원달러도 지금 1,200원을 좀 돌파하기는 했지만 직전 고점을 좀 돌파하고 있는 그 양상들은 좀 나오지가 않고 있어서 네. 환율에 대한 움직임들이 아직까지는 뭐 IMF다, 아직까지는 뭐 금융위기다라는 그런 쪽으로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유럽발, 미국발들에 대한 그런 고점 논란, 그다음에 이제 확진자들이 그 유럽하고 미국으로 좀 확진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한 그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두려움들이 현재 그 모습들로 좀 나타나는 걸로 현재는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장 뭐 이번 주까지만 조금은 잘 지금 1950포인트 위아래에서 좀 막아준다면은 단기적으로 좀 급락들은 조금은 주춤할 것 같으나 그렇다고 해서 뭐 V자 반등은 크게는 없겠죠. 한 단계 레벨이 다운된 상태에서의 그런 좁은 박스권들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참 아쉽죠. 뭐 연초에 얼마나 기대감을 갖고 우리가 바라봤던 2020년이었는데 이렇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냥 아주 망가져버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말씀해 주셨던 대로 아직은 좀 체크해야 될 것들이 남아 있으니까 좀 기대를 걸고 함께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관련주를 한번 볼까요? 관련주 그 가운데서도 진단 키트, 진단 시약, 백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초점은 좀 맞춰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투자하기에는 이제 너무 무리한 그런 종목들이 많아져 버렸지만 그래도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시장은 지금의 그런 뭐 주도주라고 조금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만 지금 시장이 강한 섹터라고 한다면은 코로나19 관련주들로 정의를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아무래도 그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랐다면은 이제는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우리나라의 그런 확진자 수 어떻게 얘기하면은 좋은 의료기술, 진단키트에 대한 좋은 의료기술들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그런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그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일어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그 관련된 시젠이라든가 뭐 마크로젠, 뭐 수젠텍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급등, 뭐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급등을 좀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주도 업종이라고 한다면은 코로나19 관련된 업종이 현재 시장에서 약세 시장에서는 주도 업종으로 갈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 코로나19의 섹터 내에서의 그런 종목별 차별화들은 있을 걸로 좀 보이고는 있으나 진단키트가 뭐 오늘 사가지고 내일이나 뭐 이번 주에 뭐 쭉 가져갈 바이앤홀딩 종목으로는 좀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종목들마다의 그런 특성들을 저희가 좀 뉴스 플로우로 좀 따라서 트레이딩 관점으로밖에는 좀 접근할 수밖에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투자 의견을 굳이 이제 찍자라고 하면 좋다라는 말씀은 안 하시는 것 같고 한 글쎄요 정도로 갈까요? 예, 좋습니다. 코로나19 관련주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냥 말씀 나눠보고요. 한국전력 이야기를 남은 시간 동안 한번 해볼게요. 장 초반부터 튀어오르길래 무슨 일인가 했는데 다름 아닌 국제 유가의 급락이 한국전력에 득이 된다라는 뭐 기사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유가가 하락했을 때 이득을 볼 수 있는 업종이라고 한다면은 항공업종, 그다음에 발전 설비인 한국전력이 가장 크게 그 수혜를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비용의 50%가 이제 원재료가 유가, 그다음에 석탄 이런 그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유가 관련된 업종에 대한 가격이 가장 크게 좀 차지하다 보니까 유가가 이제 지금 20%가 하락을 한다면은 현재 원가 비중이 20%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에 대해서 그동안의 적자에 허덕이던 그 한국전력이 그나마 이제 적자폭을 좀 줄일 수가 있을 것 같고 향후에 그 한국전력이 그 유가가 지속적으로 뭐
WTI 기준으로 달러당 30달러 아래로 좀 형성이 된다면은 흑자까지도 좀 논할 수 있을 걸로는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워낙 많이 이제 한국전력이 좀 많이 빠져 있고요. 뭐 PBR 상으로도 0.3배, 4배밖에는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평가 종목으로 현재 지금 약세에서의 그 경기 방어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가격에서는 뭐 사셔도 가격적인 무리에서는 큰 손실은 없을 걸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뭐 좋은 투자적인 매력도는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네. 단지 유가의 변동폭이 향후에 뭐 오늘 밤이라도 그 뭐 러시아라든가 산유국들 간의 그런 협의라든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압력으로 인해 가지고 유가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나온다면은 한국전력의 주가는 뭐 차익 매물은 나올 수는 있겠으나 현재 구간에서는 한국전력은 워낙 유가에 대한 수혜주로서 살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찍을게요. 일단 워낙 저평가되어 있기도 하고 최근 국제유가 흐름을 좀 쫓아가봐야 되겠지만 네. 일단 한번 눈여겨보는 종목으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타증권 영업부 박우경 차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검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물 폭탄을 내놓으면서 양시장 모두 하락하며 마감했는데요. 3월 9일 마감 상황 알아봅니다. 먼저 코스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4% 넘게 빠지면서 1950선도 깨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4% 넘게 하락하면서 610선 겨우 지지하며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오늘도 매도를 계속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인데요. 오전부터 엄청난 매물 폭탄을 내놨습니다. 무려 1조 원이 넘는 매물을 내놓으면서 기관도 잇따라 500억 원 넘게 매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개인이 외국인과 기관이 내놓은 것을 다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코스피를 지지하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이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기관은 560억 원, 외국인은 1,430억 원어치 팔자세를 보였고 기관이 역시나 다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살펴봅니다. 코스피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모습을 어디에 겨냥하나 살펴봤더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습니다. 일중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56,500원에서 시작을 했다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그래도 조금은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현재 4.4% 넘게 하락하면서 54,200원에 하락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오늘 92,600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6%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86,900원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계속해서 연일 빨간불을 보여줬습니다. 현재는 잠깐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 2020년 미국 수출 비중이 대폭 상승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낼 거다라는 증권사의 호평이 있었습니다. 장중 높은 증세까지 올라가기도 했지만 현재는 1% 넘게 하락하면서 66,800원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 업종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국제유가가 폭락하면서 정유주들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2016년 이후 최저가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국내 정유주들의 투자 심리도 하락하면서 SK이노베이션, SO일, GS 모두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GS 3% 넘게, SK이노베이션 8% 넘게 빠지면서 99,100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SO일도 9% 넘게 급락하면서 58,000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전력입니다. 이 유가 하락으로 정유 3사가 어려움을 겪었다면 한국전력은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 우위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유가 하락에 따른 실전 개선에 기대감에 또 강세를 보이기도 했죠. 게다가 한국전력은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실증을 성공했다는 호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8% 넘게 상승하면서 22,800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지난주에도 테마 주도주로 자리매김을 했다면 이번 주도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수젠텍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로나19 감염을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에 연일 강세를 보였는데요. 29% 넘게 상승하면서 상한가를 쳤습니다. 13,050원에 마감을 했고요. 시젠 역시 진단키트를 계속해서 수요하는 급증에 오늘도 상한가를 보였습니다. 62,8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 마스크 관련주 보겠습니다. 마스크 부족 현상에 과연 대안이 되줄 수 있을까요? 이 마스크 오부제를 시행하면서 조달청과 마스크 공적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연일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KM 같은 경우 연일 오름세를 보이다가 2% 넘게 조정을 받으면서 12,400원에서 하락 마감을 한 상태고요. 한송 네오텍도 1% 넘게 하락하면서 1,245원에 하락 마감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레몬 살펴보겠습니다. 이 계속된 마스크 부족 현상으로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레몬은 나노필터 기술력의 부각으로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상한가를 보였습니다. 11,800원에 하락 마감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